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30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분. 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1%. 마지막 날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단선의 위치. 그죠? 하단선까지 갔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단선과 시가 사이에 비워져 있던 공간은 싹 다 커버한 상태예요. 맞죠? 예. 자,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저가 깼어요. 그죠? 저가가 깨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환호하지, 예, 저가가 깨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가가 깨진 거예요. 자, 도대체 저가가 깨지면 왜 위험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 달이 여기인데 사실 상단선은 별로 힘이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도 터치한, 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가 찍어 눌러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하락할 때는 사실 위에서 찍어 눌러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위에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저가를 고가하고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세요. 고, 저, 종. 자,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죠. 지난달 고가 8만원대 가야 돼요. 네, 8만원대를 가야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상승할 거면.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바로 저가예요. 저가.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는데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요. 여기 깨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가 모드가 됩니다. 최저가 모드라는 건 여길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무너지면 B까지 가죠. 종가를 봤는데 종가도 떨어지면 최저가예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이걸 C라고 할게요. C보다 낮아지면 D까지 가야 돼요. 자, 이 구조 기억하시죠? 예, 코스피 200 지수의 1월달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D로 가야 되는데 D의 위치는 이번 달 저가보다 그쵸? 이번 달 저가보다 낮아요. A보다 낮죠? D가 A보다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삼성전자가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A를 붕괴한다는 얘기고, A를 붕괴하면 D까지 가는데 D까지 가면 이미 저가도 최저가 무드이기 때문에 B도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수하실 거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악재 뜨면 안 돼요. 악재가 뜨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2월 달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단선의 위치는 72,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단, 이번 달 저가를 깨면 7만원 아래로 내려갈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니까 기억하시죠? 카카오전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때가 1월 10일 이때예요. 이때 위로 올라갈 거다. 그죠? 위에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온다. 카카오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면 계속 하락한다. 지금 2주째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종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앞으로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더 내려가요. 5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간 내려갑니다. 5주간 내려간다는 건 3월 첫 번째 주까지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건 3월 두 번째 주부터입니다. 3월 두 번째 주부터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2월 달에 상승을 하다가 한 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1월 달 종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4주가 있는데 4주 동안 주봉이 단 1주라도 하락하면 1월 종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1월 종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월봉이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월봉이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저가를 깬다는 얘기고, 1월 저가를 깨면 작년 저점을 깬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땐 이건 하락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만들어진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가를 보면 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상관없고 2월 두 번째 주, 2월 두 번째 주에 하락하면 3월 두 번째 주까지 하락해요. 그러니까 2월 두 번째 주에 하락이 오면 3월 두 번째 주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는 상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그 다음 주에 붕괴하면 끝장난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다음 주에 갭상승이 와요. 다음 주에 갭상승이 와서 안 떨어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2월 두 번째 주에 가서 만약에 1월 첫 번째 주에 만든 저가를 깼다. 그러면 3월 두 번째 주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최저가 모드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2월 첫 번째 주에 만든 저가를 2월 두 번째 주에 깨면 그 다음 4주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저가를 깨면 1월 말에 만들어 놓은 저가 71,200원이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종가가 한 번이라도 내리면, 그죠?
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갈 운명이고, 저가가 2월 두 번째 주에 내리면 3월 두 번째 주까지 그 안에 한 번이라도 내리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의 2월은 어둡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두워요. 내리기 좋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봉도 내리기 좋게 만들어 놓고 주봉도 내리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재가 떴다 그러면 대놓고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3월은 기대해 볼 만해요. 3월은 그나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한번 그때 상황을 봤을 때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봉과 월봉은 없어요. 더군다나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에 아래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올라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에게는 그런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 투자 심도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저가 투자 심도를 올릴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주를 노리셔야 돼요.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그게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2월달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저가가 깨지는 순간 뭔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표면화되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상승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승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일봉은 딱 상승하기 좋은 형태인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 이상하게 종가만 1이야. 왜 그러지? 왜 종가만 1이지? 근데 이 전봉을 보세요. 종가만 올랐어. 고, 투 내려가고, 저, 투 내려가고, 종, 투만 올려놨어요. 그죠? 봉을 보시면 저가를 깼고 고가를 낮췄어요. 종가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요,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고 종가 낮추면 되돌림이에요. 되돌림. 그러니까 목요일에 개파락해. 개파락을 하면 고가는 일단 낮아져. 그러면 고투는 내려간 상태로 시작하고요. 저가를 깨면 저투도 내려가요. 그러면 1월 말일에 올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가만 하락시키면 어떻게 된다? 종가 투자 심리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따져본다면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요. 자, 목, 금, 그죠? 이게 일주,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그럼 여기가 2주예요. 여기까지 2주. 월, 화, 수, 목. 이거 3주예요. 어라? 2월달 다 가네? 그죠? 2월달 다 가요. 일봉만 보면 셋째 주 목요일? 네, 셋째 주 목요일 정도는 돼야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의 매트릭스만 봤을 때는 우와 이거 진짜 상승하겠다.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봉과 월봉을 보면 그런 정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의 상승 형태와 주봉, 월봉 하락의 형태가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봉과 월봉의 하락 의도를 일봉이 반영하겠다 그러면 금요일에 만든 저가를 깨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요일에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사세요. 금요일에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이건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일봉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금요일에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일봉이 졌다는 얘기예요. 일봉이 상승하려고 만들어 놓은 구조가 주봉과 월봉에 의해 파괴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주고 있는 정보는 딱 한 가지예요. 세 번째 주 목요일까지는 들고 가도 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주 목요일까지는 들고 가도 돼. 단 금요일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 세 번째 주 목요일까지는 보유해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금요일날 저가를 깼어.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무의미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하게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으로 갈 거라면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종가가 하락할 겁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할 거예요. 이 흐름이 하락을 위해 만들어 놓은 흐름이라면 목, 금, 월, 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의 종가를 꼭 하락시켜야 돼요. 그게 하락시키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주봉과 월봉이 하락시킬 의도가 있다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반드시 하락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보는 방법은 뭐다? 금요일날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한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3주차 목요일까지는 홀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금요일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일봉이 만들어 놓은 상승 시간은 무시한다. 주봉과 월봉이 가고 싶은 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악재가 뜬다면 연휴 기간 동안에 뜰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하방을 보는 세력이라면 월, 화, 수 안에 악재를 하나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3주차 목요일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